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만약의 전쟁사 시간이고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만약의 많은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면은 기존의 영토 문제로 우리가 그 꿈과 로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그럼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북쪽을 보면 간도 그렇죠. 땅이고요. 또 하나 이제 남쪽으로 보면 네네. 조그만, 어떻게 보면 조그맣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섬이 하나 있어요. 바로 대마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대마도와 관련된 네. 만약의 전쟁사 정 작가님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약의 시간에는 대마도가 만약에 현재 우리 땅이었다면 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독도 문제로 일본이 신경을 긁으면서 이제 대마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었고, 또 하나가 대마도와 우리나라 땅이 굉장히 가까워요. 50km도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마도에서 찍은 사진 보면 이렇게 부산이 멀리 부산이 보이는 해운대가 이렇게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깝게 나온 게 있고,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 답사를 갔었는데 산성에 올라가니까 앞에 섬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섬 뭐예요? 그랬더니 대마도. 그래서 그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가까워? 이렇게 가까워요? 네. 그리고 무슨 구름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같이 답사 갔던 분들이 한심하게 바라봤던 기억들이 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과 이제 대마도는 50km가 안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영토인 이키시마, 일기도라고 부르는 섬과는 약 한 47km. 오히려 우리보다 조금 이제 짧은 거죠. 그 다음에 일본 본토, 규슈랑은 한 82km 정도 떨어져 있는, 좀 애매하게 있는 섬이고, 우리 역사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면 이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 조선시대에 조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선국의 신화를 자처한 적도 있었고, 조선도 경상도 일부 영토로 이제 보고 있는, 지금의 영토 개념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정벌도 했었죠. 그렇죠. 세 차례에 걸쳐서 정벌도 해서, 세종 때. 네, 그 뭐 고려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한 번,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세종 때 있었던 대마도 정벌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서 그 영토를, 땅을 점령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이 우리 땅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이 뭐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당시 일본은 없었고, 이제 일본을 점령한 그 연합국 사령부 쪽에 대마도를 반환하라,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요구를 한 적이 있었고, 1951년에도 한번 미국 정부에다가 스시마를 반환하라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 그냥 어거지 부린 게 아니라 포츠담 회담에서 그 포츠담 선언이 나왔거든요. 그때 패전한 일본의 영토는 일본의 4개 섬과 그 4개 섬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일본의 부속 도서로 한정한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합국, 이제 특히 미군 사령부가 스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거나 그렇게 판단했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을 하라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아예 근거가 없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8조 정도에 나왔던 얘기들이라. 근데 이제 실제로는 스시마는 오랫동안 일본 영토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반환을 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51년도면 한국전쟁이 한참이라 이 후속 조치를 우리도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냥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이 됐다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실 대마도는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에요. 농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마도에 있던 외인들이 계속 조선 정부에다가 손을 벌리고 이게 안 되면 칼 들고 쳐들어왔던 게 뭐냐면, 자체 생산력으로는 그 지역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조선 정부에다가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는 조선국의 신하임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대를 했고, 그러면서 물품을 받아서 먹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스시마에 가면은 그 도주의 무덤이 있는데 무덤 크기가 좀 달라요. 조선이랑 사이가 좋아서 풍족하게 이제 먹여 살렸으면 무덤이 좀 크고, 조선이랑 사이가 틀어져서 막 굶고 이랬으면은 무덤이 아주 작습니다. 네, 그런 정도였고, 비슷한 섬이 사실 제주도예요. 제주도도 그 지형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화산섬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구가 굉장히 적었고, 그 인구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오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지금 뭐 60만 70만이 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관광도시죠. 관광도시죠. 노다지 왜냐하면 땅. 식량이 공급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만약에 대마도가 우리 땅이 됐다면 이런 문제들은 역시 겪을 일이 없죠. 부산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식량 공급하거나 왕래하는데 이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무지하게 관광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일본 땅이었어요. 예. 그렇죠. 네. 부산에서 배 타면은 얼마 걸리지도 몇 시간 않았죠. 걸리지도 않고 예. 네, 2시간 걸린다고 했던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문전박대하고. 그렇죠. 아유. 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만약에 우리 섬이 된다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해군 여기죠. 일단 아무리 배가 좋고 많아지고 막 이런다고 해도 그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섬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마도가 우리 땅이 된다면 동해에 있는 울릉도, 그 다음에 쓰시마, 대마도죠. 그다음에 제주도 라인까지 해서 우리 영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불침 항모들이 몇 개 생겨나는 거고요. 지금 울릉도도 공항 짓고 있고요. 그다음 대마도는 이미 공항이 있고요. 제주도 당연히 공항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 방위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해가 굉장히 넓어져요. 대마도가 일본 섬이기 때문에 대마도와 부산 사이에 가상의 라인이 그어져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앞으로 쭉 나가겠죠. 예, EEZ가 넓어지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 된다면 대마도와 규슈섬 사이에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80km라고 돼 있잖아요. 중간선만 잡아도 40km까지 오히려 넓힐 수가 있는 거죠. 남해동해까지 맞습니다. 쫙. 네, 그러니까 해역을 그래도 완전히 넓진 않지만 우리가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해역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해상 작전을 하거나 심지어 이제 일본이랑 사이가 나쁠 때 대체 역사 소설에서 전쟁 소설에 항상 나왔던 게 일본의 해상 봉쇄. 였었잖아요. 해상 봉쇄가 어느 정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장치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까지 갈 필요 없이 제가 아까 80km라고 했잖아요. 이 80km 정도 거리면 K9의 장거리 엑스칼리버 같은 장거리 활공탄 하면 100km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본토를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그 얘기고 멀리 갈 필요 없이 55km짜리 랩탄 쓰면 이제 이키섬도 포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좀 갈 수 있죠. 물론 일본이랑 실제로 전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뉴스 화면으로 대마도에서 기동훈련 한번 해주는 거 보는 것만 해도 좀 많이 떨겠죠. 대마도가 우리 영토가 되면은 뭐 이렇게 해군의 함대 기지까지는 좀 어렵겠죠. 함대 기지까지는 어렵겠지만 그 분함대 기지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저는 네.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만약에 대마도가 우리 영토였으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기동 함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1.5 함대라고 하잖아요. 한 개의 큰 함대와 그거의 네네네. 절반이 되는 기동 함대 정도를 꾸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완벽한 3개 함대, 기동 함대가 꾸려져야 되고 1, 2, 3 함대가 그렇죠. 있어야 그러면 지금의 연안 함대 말고 실질적인 기동 함대에서 2배의 규모가 돼야 된다. 왜? 결국은 해역이 늘어났으니까. 남해 네. 앞바다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금보다 되면은 2배. 해군력에 대한 투자가 좀 빨라지거나 지금보다 더 금액이 늘어나는 그렇죠. 방식이고 예. 어떻게 보면 항모 논쟁 같은 거에 있어서 한 번 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제 이런 섬들이 공격당했을 때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요.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해군 기지의 위치 있잖아요. 남해 제주도가 있고 네, 네. 대마도가 있으면 어느 쪽에다가 그 기지를 설립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양쪽에 두 가지의 그런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제주도죠. 예. 좀 더 크고 약간 크기도 후방이니까. 크고 보급에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대마도의 지형을 봤을 때 대마도가 커다란 군항으로서의 기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어떤 만 형태를 네, 네. 취한 것들이 없고 지형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에 반해 제주도 남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 쪽으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서귀포 쪽이나.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일제 강점기에서도 일본이 그 상당히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모슬포항을 군항으로 하고 싶어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짜장면 그거- 먹으러 갈 때 탔는데. 예, 그 외에도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당연히 부등호는 제주도로 그렇죠. 갑니다. 왜냐하면 자위대 역시도 지금 거기 뭐 육상자위대 대대 정도 규모를 방위 부대로 이렇게 투입은 시키고 있지만 해상자위대는 뭐 사실상 없다시피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네. 나중에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스시마, 그러니까 대마도 섬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자위대가 전력이 어떻게 되냐? 한 개 대대 규모고 한 개 대대요? 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대도 준다고요?
그러니까 대대의 그 병력, 그 TO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원이 그들이 이제 모자라서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쪽의 상상을 네네. 해봤는데 당연히 대마도가 뭐 우리 땅이었다면 하고 상상을 하셨잖아요. 저는 대마도를 정벌하는 상상을 해봤죠. 그러니까 공격하는 상상을.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아요. 일본 열도를 우리가 이제 흔히 대한민국과 일본의 가상의 뭐 대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그 상당히 이슈가 되잖아요. 옛날 그럴 때 대포콘. 네, 그렇죠. 결국은 둘 다 무승부다. 왜? 일본은 대한민국을 점령할 교두보를 확보할 수 없고 왜? 교두보를 확보하는 즉시 몰살당할 테니까. 그렇죠. 예, 지상군한테 몰살당하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상륙할 수 있는 해상의 어떤 해군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제 어떤 가상의 중론이었죠. 그렇지만 대마도는 완전 얘기가 다르죠. 맞습니다.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단기적인 전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해군력 특히 그 대양 함대로서 막을 수 있는 해역이 굉장히 좁잖아요. 심지어 육지에서도 대마도 수역으로 들어오는 방어하기 위해서 하려고 들어오는 적함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대한 미사일로. 그렇게 된다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일본의 포클랜드 비슷하게 되겠죠.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점령은 진짜 반나절 만에 싹 해버렸거든요. 근데 일본도 수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자위대를 통해서. 그렇죠. 뭐 보급을 굉장히 해야 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일본 열도를 우리가 상륙을 못하더라도 대마도는 상륙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우리의 그 강펀치 중 하나인 해병대가 상륙을 할 수 있다. 그 시나리오까지도 일설에 의하면 모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그런 뭐 일설도 있는데 그거는 뭐 확인하지 않은 거라서 이야기는. 하지만 뭐 전쟁은 이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끝나지는 않을 테니까. 약간 일본스럽게 우리도 선전포고 하지 말고 관광객처럼 다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네네.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점령해서 공격하고 그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니들이 독도를 점령해? 그럼 우린 바로 대마도 점령한다. 네, 치고 맞고서 안 주는 거지. 안 주죠. 그리고 이제 1949년 50년 사이에 대마도가 이제 우리 영토로 된다면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졌을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눈 뜨고 뺏긴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1950년대 일본은 주권국가 아니었거든요. 미국의 점령지였기 때문에 그 시기가 끝나자마자 계속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당연히 우린 돌려줄 이유가 없으니까 아니 그 미국한테 따지라고 하겠죠. 우리가 니들한테 받아서 미국한테 받았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도 독도 달라고 없는 소리 다 지어내가면서 하면서. 제가 미국이었다면 대마도를 우리한테 줘버리죠. 그러면 일본이 뭐 미국한테 항의하겠어요. 바짓가랭이 붙들고 늘어지겠죠. 제발 돌려달라고 얘기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겠죠. 아, 돌려주기 싫으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과 일본의 소위 얘기한 충성 경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 네. 이런 거에 대한 과정에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은 2차 대전에 일본을 굴복시키고 나서 했던 기본적인 정책이 앞으로 일본은 수백 년, 몇 년이 돼도 너네는 농업국가로만 살아라 라는 게 기본 전략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업에 관련된 기술들을 전부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억압하고 전수를 안 해줬을 뿐더러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국전쟁 결국은 때문에.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일본이 정말 좋아했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 개념으로 봤으면 어쩌면 부속도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마도를 제외했을 수도 있었다. 우리가 결정하는이라고 돼 있거든요. 포츠담 선언에 보면.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연합국 사령부에서 쓰시마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영토이니까 반환해라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뭐 일본이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겠죠. 애석한 건 우리가 국력이 모자랐고 독립국가로서 바로 일본이 멸망하면서 일본 제국이 무너지면서 바로 우리가 주권국이 됐으면 대마도를 찾아왔을 가능성이 짙은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우리를 되돌아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쟁이 1950년대에 진짜 끝났다면 51년의 반환 요구가 좀 더 무게감이 있을 수도 있었죠. 51년도면 이제 한국전쟁이 한참이라 미국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중국, 북한, 러시아, 당시 소련이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주변에 죄송합니다. 다 미친놈들 투성이라서 이게 바라건대는 정말 바라건대는 이 동북아가 서로 다 역사적으로 아픈 역사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픈 역사가 있더라도 다 치유가 돼서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같이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멀쩡하지가 않아요. 네, 멀쩡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코리아 리스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대마도 얘기했던 것도 이제 그런 얘기의 좀 일환이었었고요. 역사의 분기점을 보게 되면 뭐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역사의 만약에는 없잖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 코너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하면서 약간 역사의 희망을 좀 불어넣는 얘기들로 좀 했고, 대마도가 일본 땅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낚시 인구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가깝고 그래도 일본이란 다른 나라로 입국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대마도가 좀 더 가기가 쉬워졌다면 거기까지 낚시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을 거다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대마도 반화 추진위원회가 생각보다 여러 군데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예, 이거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던데 이런 거 보면 볼수록 더더욱 왜냐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그 조선시대 내내 그 경상도의 통제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때 정도에서는 대마도주가 이제 뭐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조선이 신속하겠다, 우리를 신하로 받아달라. 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공문을 보낸 적도 있었기 때문에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완전 망상이라거나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 취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네. 저는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그리고 사실 대마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섬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제 그 쓰시마 말고. 네. 그러니까 뭐 일본도 지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는 동해에 있는 데 아니라 자기네 근처에 있는 죽도인데 가까이 있는. 네, 이거 왜 한국 놈들은 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저 죽도를 왜 자기네 땅이라 그래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마도도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는 분쟁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지만 네네. 열어둘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대마도에 대한 어떤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각각 어떠한 상상의 결과물이 될지 궁금하기도 네. 한데요. 어찌됐든 귀결되는 거는 좀 안타깝다. 우리가 정벌도 했었고 했던 그렇죠. 우리의 땅이었었으니까 고토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대마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상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주국방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찾아와야 될 그런 땅이라고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밀떡 만약의 전쟁사 마치고요. 다음은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